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2월 의료개혁에 대해서 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2023년 10월부터도 제시되기 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 현재는 의사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다른 국민들까지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정말 들으려고 하는 거는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내고 있는데요. 지금 토요일 이 시청역에서 집회도 있지만 매일 평일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에서 녹사평역에서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국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료개혁 방향 말하면서 의료농단을 재고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 기동대 버스로 한 수백 명은 온 것 같은데 200명가량 대로를 아주 쭉 인도의 이결 종대로 서가지고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까지 쭉 서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인간이 물리적인 벽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최근에 국정감사 있었습니다. 10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시위가 있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가 과하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간벽을 쌓고 시위자를 에워쌌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녹사평역에서 의사들이 집회를 해왔던 평일에서의 탄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의 과잉금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부분이고 의사들이 또 열심히 계속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눌러지는 계층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탄압 속에서 부상을 당한 전공의들도 이번 주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진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져야 할 일입니까? 과거에 1974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처로 전환되었다던 카네이션 혁명, 그리고 1980년대 우리나라 한국에서 민주화되던 그 40~50년 전의 시대로 한국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속상한 거, 구속된 전공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지속적인 정보를 올려서 발생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불구속을 수사할 정도로 인권을 챙겨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젊은 의사를 구속한 거 어이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도주 우려, 국내에 거주지가 있었고 사직 전공의에다 미필은 해외를 나갈 수도 없게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일정한 거주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도주 우려? 말도 안 됩니다. 증거 인멸? 압수수색을 이미 했다고 하고 증거를 다 찾아갔다는데 전자정보를 이미 확보했는데 어떻게 인멸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와중에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챙겨보려고 구속전공의의 아버지를 많이 압박했다라는 내용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혐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파악되지 않았는데 구속 수사를 했다라는 상황이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전공의들은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억압받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갈고 닦은 지식을 기반으로 정말 성실하게 세상을 좋게 할 수 있을 거다,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남을 돕는 거고 그게 국민 건강을 좋게 하는 거다 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 주 88시간 근무하면서 이게 자기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좋게 가겠지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하나에 시스템의 잘못에 갑자기 던져진 상황에 나락에 빠지는 상황이 닥쳐버렸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 전공의의 양성체계, 질적 성장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의 수를 양성하겠다,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갈 것이다, 병원의 경영 형편에 따라서 일종의 당직 땜빵을 시키는 방법으로 낙수 효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의를 양성할 체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저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정부는 전공의들이 과거에 열심히 살면,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면 될 것이다, 괜찮게 될 것이다 하던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왜,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던 최근에는 왜 전공의들이 떠난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거에서 분노합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들이 왜 떠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논의했어야 합니다. 구속된 전공의에 대한 사안도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행동했을지를 이해하고 짚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공의들도, 그리고 다른 의대생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의사들이 그 전공의가 구속되었다라는 소식에 왜 분노했는지 이해해봐야 됐습니다. 짚어봐야 됐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숫자로 취급되던 상황에 목소리를 외쳐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된 전공의 소식에 분노했던 이유가 사랑하던 우리의 의료가 망가지는 모습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분노를 통해서 사랑했던 의료를 지키고자 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의 힘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 마음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의사들은 의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꼈을 거고, 때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마주쳤을 때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정책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에는 이를 가로막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곤 했었습니다. 갑자기 4대 의료개혁 정책이 던져졌고 전공의들은 출연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서는 일단 포기했으나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싸우는 동료들 덕분에 기쁨을 느꼈고, 우리를 조롱하고 악마화하는 인터넷 사용자들로 인해선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의료, 원래 괜찮았던 의료, 사랑했던 의료 지키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의료도 사랑했고 제가 살아온 한국, 공부하며 쌓아온 의료 시스템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 옆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듯 많은 동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전공의도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역시 동료이고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 어디선가 전달은 되길 바라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분노의 마음으로
다 같이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3가지 정도 외치고 싶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뒤에 4글자씩 따라해주세요. 필수 의료 살리려면 필수 의사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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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없는 의료농단, 의료비만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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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는 검찰 정권, 폭행하는 경찰 정권, 법과 절차 무시하는 독재 정권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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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